좀 곤란하다 그렇게 구조되었습니다. 그리고 가구 구성원에 포함되는 범위를 3촌 내지 4촌으로 확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것은 좀 수정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당초 1촌 이내 직계 좀비소 형제자매 이제 이렇게 명시되었는데요. 저희가 수정한 것은 1촌이 없거나 실종자인 가족 4촌 이내로 범위를 넓혀가지고 그 중에 구호 활동 등으로 생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원 추모위원회에서 심의 의결을 거쳐 가구 연수에 포함할 수 있도록 이렇게 검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보건복지부 정신환경 국가장 이동입니다. 20조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지원기간을 충분한 기간으로 연장해달라는 게 일단 요청이 있으셨고요. 두 번째는 손해배상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 손해배상액 산정 시에 포함되지 않은 신체 손상 또는 정신적인 질환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을 받은 것과 무관하게 지원해야 한다는 요청이 있으셨습니다. 첫 번째 기관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통상 신체 질환보다 장기적인 치료나 또는 어떤 관리가 필요한 부분은 심리지원 쪽이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었고, 그래서 안산 트라우마센터 그리고 이제 심리지원과 관련된 부분이 5년 안산 트라우마센터는 일단 기한을 정하지 않고 계속 상시적으로 지금 열게 될 것이고, 그다음에 치료 지원과 관련된 부분은 상담 치료가 5년으로 저희가 일반 신체 질환보다 연장을 시켜놓았기 때문에 일반 정신 또는 심리 질환 이외의 질환은 1년을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게 정부의 의견이었습니다. 두 번째 1항의 단서 규정 자체가 중복 지원을 방지한다는 것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동일 질환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어떤 질환에 대해서 이미 보상된 것에 대해서는 다시 보상하지 않겠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대상 처리 당시의 질환이 아닌 다른 질환에 대해서는 1년의 기간 동안 치료비 지원이 가능하다라는 걸로 저희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22조와 관련된 것입니다. 심리적 증상 및 정신질환 등 검사 치료 이와 관련된 내용 조항입니다. 일단 이거는 앞서 20조와 동일하게 기간을 저희가 이제 입법 예고시 나왔던 5년을 충분한 기간으로 연장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으셨었고요. 두 번째 중복 관련된 얘기와 동일한 얘기이신데, 손해배상 혹은 의료 지원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 손해배상 산정이 포함되지 않은 이제 신체 손상 혹은 정신적 요인에 의한 신체 질환 이런 질환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혹은 의료 지원을 받은 것과 무관하게 지원이 되어야 한다는 의견이셨습니다. 치료 관련 정신질환에서 향후 장애 발생이나 손해배상 지급 관련해서는 기간이 지금 어차피 저희가 정신과적인 측면은 각 병원마다 의사 소견이 천차만별로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병원을 지정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만간에 병원을 안산하고 인천 그리고 제주 지역 이렇게 공정한 손해배상을 위한 진단을 목적으로 병원을 지정해가지고 이제 아마 손해배상 항목으로 서류를 받을 건데요. 항우 치료비라든가 후유장애 진단서 받게 되는데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기간이 어느 정도냐? 이것은 병원의 전문의가 진단이 어느 정도 나오느냐에 따라서 기간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그게 5년간 이렇게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정신질환 같은 경우도 보면은 애구살이나 이런 걸 저희들이 이제 살펴보면은 이 5년이나 10년 후에 또 이 트라우마가 나타나는 현상도 막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걸 5년으로 치료 기간을 잡는다고 한다는 것은 너무 좀 어폐가 있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5년만 아프고 말하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손해배상에서 이제 들어가는 치료비나 향후 치료비는 일단 전문의의 감정에 따른 진료에 따라서 어느 정도 범위가 정해질 거고요. 이유나 이제
이제 그 보상과 관련이 없는 그것은 이제 지원 사항에서 일부 이렇게 지원된 걸로 제가. 일단은 이렇게 해서 이 배부산 기준에 대해서는 지난 아까 앞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확정된 게 아니고요. 배부산 기준에 대해서 이제 위원회를 열어서 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저희도 기준이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그 주에 저희가 이제 그 기준에 대해서 설명을 별도로 하는 걸로 했기 때문에 그때 이제 자세히 아직 그냥 내부적으로 결정된 건 없죠. 기준이. 그렇습니다. 일단 위원들하고 위원회 구성되면 위원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그 기준을 정하고 그 다음에 할 사이니까 지금 당장 이게 뭐 몇 년이다 말하기는 아니죠. 그러니까 5년, 1년 기준은 지금 전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주신 것 같고요. 근데 안타까운 거는 뭐 가족들이 제출한 의견뿐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뭐 시 차원이건 정부 차원이건 대구 지하철 때도 평생 의료 지원 이런 것들이 영역사업으로 추진해서 영역보고서 나온 걸로 알고 있고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그런 연구들이 충분히 됐을 텐데 그런 것들이 전혀 반영되지 않고 1년, 1년을 일단 정해서 그것을 고수하시는 것에 대해서 좀 안타까움을 설명하고 두 번째는 특히 이제 의료 지원 조항 관련해서 법률에는 명확히 기속 규정으로 되어 있는데 재량 규정으로 만들어 버린 것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법률에 있는 규정조차도 무력화시키는 방식이거든요. 그러니까 받을지 안 받을지도 모르는 그걸 놔두고 손해배상을 안 받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손해배상으로 가면 그리고 의료 지원 조항으로 갈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아닙니다. 그 손해배상 조항으로 가면 그 동일 질환에 대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근데 다른 질환은 재단 규정으로 돼 있으면 결국은 지원을 받을지 안 받을지를 모르기 때문에 근데 분명히 법률에는 기속 규정으로 돼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시행령에서 재량 규정으로 만드는 방식은 굉장히 저는 무책임한 방식인 것 같거든요. 적어도 뭐 같은 기속 규정으로서의 그 형식을 유지가 되어야 하는데 그래서 저는 그 체계상으로도 안 맞는다. 이건 뭐 어떤 정책적인 판단을 떠나가지고 그래서 그 부분은 반드시 좀 시정될 필요가 있겠다. 안 그러면 의미가 없어지는 조항이거든요. 처분에 맡기는 거니까. 나중에 해줄지 안 해줄지는 우리가 판단하겠다. 라는 식으로 시행령에 규정을 해버리면 법률의 규정 자체를 무력화시키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병원을 병원을 지정을 한다고 하면 이게 심의서 있을까요? 치다 몇 개 병원 전혀 이거에 있어가지고 5년 뭐 일정 정도 이거 아니면 돈으로 끝내버리고 치료 지원의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정확하게 없어요. 아까 뭐 말씀하셨지만 인천, 안산 트라우마 당연히 해야죠. 근데 기간으로 정해놓고 그 이상에 대한 치료 지원이 없다라고 하면 이제 난감한 거지. 법을 다시 만들어야지 뭐. 이게 제가 봤을 때는 4중 5중으로 법률 규정을 제한하고 있거든요. 기간 5년으로 제한했죠. 그 다음에 기속 규정으로 되어 있는데 할 수 있다고 했죠. 또 전부나 일부, 그래서 일부 갈 수 있도록 했죠. 그리고 사실은 이 간서 조항도 되게 불분명해요. 정신질환으로 특정을 했잖아요. 정신질환의 어떤 측면이 아니라 예를 들면 뭐 어떤 질환이다. 그럼 그 질환의 어떤 후유증 이런 것까지 포함하는 식으로 되는 건지도 불분명하거든요. 이 규정상으로. 물론 이제 그런 취지로 이런 단수 규정을 다뤄놓으셨겠지만 질환으로 특정을 해버리면 그 질환의 후유증, 뭐 5년 후에 10년 후에 후유증 뭐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하는 식으로 실제 손해배상액에는 뭐 포함이 안 돼 있다 하더라도 이렇게 해석될 소지도 있어서 그렇게 4중 5중으로 제한하는 방식으로 규정하는 게 맞겠느냐. 시행령에서 법률도 아니고 법률이 어떻게 보면 원칙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라고 규정한 것을 4중 5중으로 이렇게 제한하는 방식이 과연 물론 이제 어떤 이제 행정의 예측 가능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확보되어야 하고 예산이라는 것도 뭐 이렇게 문제 불분명하게 해놓으면 안 된다라는 것은 어느 정도는 이해가 되더라도 좀 그런 부분에서는 되게 안타까움이 있는 거예요. 말씀하신 사람들에서 제가 무슨 하나 약간 조정에서 대차에 놓지 않고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서부에 부족한 게 있다 없다가 아니고 저희가 냈던 의견이 반영이 하나도 안 됐네. 그냥 통보하라. 아니 이렇게 됐다고 네 자식 죽었지 머리 아프지 5년 동안 치료해 이거잖아요. 통보하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 통보하면 지금 그대로 읽고 있는 거잖아. 그죠? 읽고 우리는 보고 있는 그밖에 없잖아 지금. 아저씨 자식 죽으면 5년 동안 딱 치료하시고 우리가 딱 터세요. 건의를 한다고 해서 바뀌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마음이 아파. 그걸 이야기해서 여기서 우리가
어떤 제안하면은 다시 이게 바뀌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냥 읽고 우리는 보고 그것밖에 없잖아요. 설명하고 보고. 왜 이제 사진 좀 설명드리고. 네. 또 좋은데 의견을 제출해서 그에 대해서 그 가족분들이 내용이 아니고 전달받으셨기 때문에 그러면 그거에 대한 안이라도 정확하게 제시가 돼야 돼요. 어떤 방안이 있고 어떤 방안에 문제가 있다라는 부분을 얘기를 하고 그게 법으로 다뤄서 문제가 된다고 하면 그걸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시면 되는데 그게 없는 거죠. 사실상 우리가 4차례 회의를 했고 차관급 회의까지도 해서 관계부처랑 얘기는 됐는데 결론은 너네 의견은 받아들일 수가 없고 추가적으로 의견 제시하거나 혹은 방안에 대한 부분도 방안은 없는 거죠. 이거는 방안이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관계기관의 의견이라고 이렇게 달아놓은 거에 이거를 어떤 식으로 해서 뭐 조율을 하거나 어떤 식으로 의견 수렴이 돼서 조정을 하거나 이런 부분이 필요해서 이 부분은 뭐 때문에 안 되고 또 조율돼서 넣어야 될 항목이나 그 항목은 다른 그 시행령이나 심의위원회를 두고 어떤 규정으로 해서 대체하거나 이렇게 대응하는 방안이 있습니다라는 내용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됐으면 결정을 당장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또 그걸 창구를 열어놓고 대화라든가 혹은 앞으로의 과정에 대해서 논의가 좀 가능하고 그렇겠지만 이거는 그런 권한이 그런 내용 자체가 아예 다 빠져 있는 거예요. 통보에. 저 말씀드린 이제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위원회에서 개정을 정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일단 법에서 안 되는 거는 안 되겠지만 왜 개정을 정할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거를 여기다가 기관에서 달아주고 그래서 대응안을 가지고 마련해 주셔서 설명이 되고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다는 거죠. 안 보이는 거예요. 사업가님으로서 저희가 뜻을 했었어야 했는데 그건 빠진 겁니다. 하지만 이거는 생겼을 때 이런 이덕분들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분들한테 오늘 신사항들 위원분들한테 제대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이 아니라 설명해서 만약 반영 안 되면 그만 아니에요. 지원 추모위원회 위원들 얘기하시는 겁니까? 아니 다 배보상 심의위원. 배보상 심의위원회? 그 사람 그 심의위원이라는 사람들도 제가 죄송한데 한마디만 제가 더 할게요. 제가 참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아주 치도를 하더라고요. 왜 본인들의 권한, 본인들의 권리도 아닌 걸 가지고 본인의 권리로 느끼고 지금 얘기를 하시는 부분이 많다. 성공 부분을 얘기하고자 하면 특별법에서 결론은 가족들이든 국민들 여론이 일어나니 그 부분도 재원으로 활용하겠다고 법에서는 언급을 시켜놓고 결론은 그거는 국회 내에서 법으로 갖다가 규정을 한 것도 아니고 누구한테 다치던 거예요. 사회복지 공동 모금회에다가 결론은 너네가 알아서 잘 가족들이랑 협의해서 처리해줘. 또 그거에 대한 책임을 국가가 지는 게 아니라 일반 단체에다 던져버리고 이 내용에서는 결론은 또 누가요? 여기도 똑같은 내용으로 누구한테 그쪽에다 던져버린 거예요. 국가가 책임을 지는 게 아니라 국민들 성금을 모은 걸 왜 국가에서 재원으로 이래라 저래라 하고 시행령 내에도 똑같이 또 담아놓은 거예요. 그리고 시행령에서 이걸 정확하게 담아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닌 거잖아요. 솔직한 얘기로. 이 부분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모금단체의 내규를 따라서 그렇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해야 되는 건데 거기서 답변받은 게 아니에요. 국가에서 정부에서 법에 담겨 있으니까 여기다 똑같은 내용을 써놓은 거거든요. 그럼 나머지 우리 의견 이렇게 해서 의견에 대한 부분을 개진한 부분에 대해서 안에 대한 부분도 나오지. 그 부분이 하나도 없어요. 성분 부분은 유리한 쪽은 그대로 갖다 따져 붙여서 그냥 집어넣고 사실상 국가적인 차원에서 피해자들에 대한 이 배보상을 떠나서 이 도의적인 책임 자체는 어떻게 그냥 마지막 심의위원회로 지금 다 넘기는 거잖아요. 법 됐으면 시행령을 의견 개진해서 잘 담아야 됩니다. 얘기했고 지금 시행령을 딱 만들어 놓고 나서는 또 심의위원회에다가 다 넘기고 있어요. 심의위원회 가면 뭐라고 대답할지 뻔하잖아요. 예? 국무총리님도 뭐라고 얘기할지 국무총리 산하 뭐라고 얘기할지 뻔하잖아. 왜? 이미 법에서 그렇게 규정이 됐고 시행령이 이렇게 만들어졌어. 이미 이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끝.
그렇게까지 되지 않기 위해서 이거를 의견 저희들 수용을 하고 그거에 대한 대응안을 좀 마련하고자 얘기를 했던 거잖아요. 취지가. 그죠? 그렇게 안 할 거면 뭐하러 이런 행위를 하냐. 가세요. 5년에도 내가 안 돌았는지 도는지 안 도는지 한번 지켜보시고. 예? 네 자식 죽었지? 5년 전에 그걸로 털어. 내가 다 깨버리라. 이 새끼들. 내가 정상이야? 사람들 시험는 사람들이야. 누가 잠깐 좀 가라앉히시고. 웃기는 새끼들 아니야 그 이것들. 내용을 지금 여기 22조 26조 여기까지 딱 지금 씨발. 뒤에 거는 제가 쳐다도 안 봤어요 지금 현재. 봤는데 요거는 그냥 뭐 그냥 도덕적으로 전 몰라요 저희도. 잘은 모르지만 딱 터질라고요 머리가. 이럴 것이다를 그대로 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고민하고 뭐 4번 회의를 했던 5번 회의를 했던 그 회의 내용은 사실상 무식한 나도 안 보여요. 이 내용은. 고민을 많이 하셨다라고 하는데 답변들 하기도 어렵고 답변을 지금 다 심의위원회에다 다 넘기시려고 오신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렇게밖에 안 보이거든요. 이걸 지금 2장까지 봤을 때는. 차라리 좀 설명을 한번 드리시고요. 예, 일단은 설명을 나머지 설명이 아니고 그 읽는 수준잖아요. 설명이 아니고 딱 읽으면 돼요 항상. 한글 다 하는데 이거 굳이 읽을 필요 없어요. 궁금하신 거 있으면 질의해 주시면 아까 거기나 차라리 읽는 건데 한글 다 하는데 굳이 뭐 그쪽에서 이거 읽으려고 그 멀리서 그저 오셔가지고 공무원들도 안 그래도 업무에 경무에 시달리는데 박봉에 다 박봉에 경무에 시달리잖아. 그거 뭔 걸 이거 읽고 오셨어요. 일단 뭐 질의응답 좀 조금이라도 고용노동부. 자, 한 가지만 일단 여쭈고 시작할게요. 만약에 이거 여기서 우리가 더 다른 의견을 내면 반영이 되는 겁니까? 안 돼요 지금. 그럼 뭐 하려고 합니까 이거를? 반영되지도 않는 걸? 개정되는 거 와서 주민적으로 와서 이거. 아니 반영되고 뭐 하러 와서 읽고 그냥 반영도 안 되는데 반영되는 거 와서 얘기를 해야지. 제목만 바꾸면 돼. 설명회가 아니고 통보회. 홍보라 반영하고 뭐 하려고 와서 생각하고 반영도 하는 거를. 이게 지금 시행령으로 이제 통과된 거 통과로 온 거지 읽으러 온 거지 이제. 이거 우리 한글 다 알잖아. 이거 한글 모르는 누가 있어? 아버님 일단은 그래도 오셨으니까 설명을 일단은 법제처로 다 넘겼죠. 아무튼 초안은 넘겼습니다. 초안은 넘겼고 그 초안에 대한 부분을 다시 의견 개정도 바꿀 수가 있나요? 정확하게 얘기하세요. 지금 단계는 그럼 이거 말을 또 듣냐고요. 이거 할 필요가 없네. 그러면 덥스러워 갖고 의견이 이게 보고가 되니까. 이미 그래서 의견을 설명을 하고 의견에 대한 부분은 그런 부분이 더 이상 조율이 안 될 부분이면 그다음에 이게 의미가 없는 거다. 그냥 팩트로 보내주면 되지. 말을 읽고 내는 거지. 가족들한테 설명해줬다 그거 지금 홍보하려고 나오신 거예요? 여기서 끝을 맺고 가야. 그거 바쁘신데 바쁘시잖아요 다. 경무에 시달리고 또 박봉에. 그러면은 이렇게 제안을 합시다. 지금 가시면은 다 위에 분들한테 지금 다 설명하니까 보고 드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설명회 2번 공식으로 왔으니까 그 윗분들 자리를 한번 마련해 주세요. 우리가 설명회 갈 테니까. 우리가 그쪽 각 부서들 장들 계시면 우리가 설명회를 2번 들어갈게. 그 자리만 해주세요. 이걸 읽지 말고. 할 수 있는지 없는지만 대답하세요. 다 위에 상관들 계시는데 보고할 거 아니에요 지금. 그거 이야기해 보세요. 상관들 다 좀 모이셔가지고 우리가 설명회 들어갈 테니까 우리도 설명회 들어간다고. 설명회. 갑시다. 기본적으로 저희 가족들이 지금 다시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해하지 않습니다. 딱 정해서 저번에 설명회 왔을 때요. 그때 우리 돌았습니다. 우리 의견 전혀 반영하지 않고 니네들이 정해진 1년, 5년, 1년, 5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가족들 아픔을 읽은 게 아니라 법이 정해진 거에 니네 그렇게 그냥 거기에 맞춰가지고 살아라 이런 식으로 하니까 지금 똑같지 않습니까? 저번에 남아서 따로 말씀드렸는데 부모들 마음으로 좀 해가지고 지금 남아있는 학생들도 마찬가지고 생존 학생들도 마찬가지고 피해자 보는 사람들도 좀 살아갈 수 있게끔. 그거는 트라우마 센터가 병원 시설까지 갖추고 있는 시설인 거죠? 그게 안 된다고 지금. 아니 답변하게끔 놔둬보세요. 병원 시설까지 가지고 있나요? 아까 이쪽에서 얘기를 하셨나요? 아닙니다. 트라우마 센터는 병원 시설 아닙니다. 의료기관 아닙니다. 그러면 결론은 그 정신적인 질환 외에 나머지 이 세월호에 대한 그 소견서나
전문의들 쉽게 병원의 의사들의 전문 소견이나 혹은 의견서를 가지고 첨부가 되면 그거를 따라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전문가들. 정신질환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신질환 외에 후유. 안전 트라우마 센터는 정신질환만 담당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얘기한 게 뭐냐면 저 트라우마 센터도 정신적인 심리 치료뿐만이 아닌 세월호에 대한 인과관계를 가지고 증명할 수 있는 병원 시설까지 갖춰야 된다고 우리가 계속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내가 지금 계속 그걸 얘기하고 싶어 하는데 트라우마 센터는 뭐다? 정신, 심리 치료만 담당하는 데다라고 지금 계속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이쪽에서 또 얘기를 했잖아. 그런 전문적인 병원 기관을 상담할 수 있는 병원을 둔다며. 예? 지정을 예정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조차도 안 하고 있는 거죠. 트라우마 센터 자체가 인과관계를 다 맞출 수 있는 병원 시설까지로 만들어지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병원을 지정을 별도로 해서 정신질환하고 소견을 어떻게 받아서 어떻게 치료한다는 걸 누가 만들어내는데. 지금까지 1차부터 해서 몇 차까지 다 한 거는 정보 공유라고 하셨잖아요. 예? 트라우마 센터에서 지금까지 상담받고 했던 애들이 공유가 되면 정보 공개 요청을 해서 우리가 허락을 하면 이렇게 다 공유가 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정신건강증진센터 간에 공유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니, 그 공유를 아무데나 공유할 수는 없습니다. 그 정보를요. 아니 그게 공유가 되면 네. 그것도 아무튼 여기 내에서는 5년인데 그 후에도 될 수 있다라는 보장이 여기 내에서 아예 안 남고 있는데 그게 다 공유해서 하면 뭐 하냐고. 지원을 받을 수가 없을 텐데. 그리고 또한 생존 학생 지금 대표가 나왔는데 지금까지의 서류를 한 이만큼씩 2묶음을 저희가 드렸어요. 소변서를. 그죠? 내용 검토도 안 하신 거예요. 생존 학생이 딱 나간 이유는 딱 하나예요. 우리 화물 피해 기사분 지금 화상 피해자도 계신다라고 하지만 바라는 거 없어요. 생존 학생들은 부패상 바라는 거 아니라니까. 스쿨닥터 지금 몇 명 있는데 파악이나 하고 계세요? 한 명 있죠. 한 명 가지고 되냐고. 안 돼서 지금 몇 개월 동안 신청을 해놓고 받으려고 하죠. 모집을 받으려고 하는데 뭐 급여 조건이든 나쁜 거 아니죠. 그 제가 상황은 교육부에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명이 알고 모르잖아. 있습니다. 네. 왜 지금 몇 달 동안 그게 안 되고 있어. 그리고 애는 아직도 자살을 하려고 시도를 하고 어제 그 같은 경우도 애들 3명이 울고 난리치다가 실신하고 스쿨닥터에서 다 진단하고 한 진단을 다 정상이라고 이상 없다라고 하는 애들이 다 그러고 있다고 지금. 처음에 가장 건강하게 도보행진하고 학업 열심히 하던 애들이 파악도 안 되고 우리는 이렇게밖에 할 수밖에 없습니다로 지금 여기서는 우리 가족들의 의견들이 수렴되는 부분이 아니라 과장님 이거는 그냥 하나도 개진된 게 없어요. 통보야. 일단 위원장이 일단 다 하시고요. 전반적으로 또 뒤에까지 말씀 안 해주시죠. 아니 그리고 법제처로 이미 서류 넘어갔죠? 1차 넘겼다 그랬잖아요. 네. 조정할 수 있는 시한이 있어요 없어요? 현재 좀 뭐 차관급 회의까지 했다니까 네. 그게 힘들다 그랬잖아요. 그럼 설명할 필요 없다고 지금 얘기를 드리고 싶네요. 설명할 필요 없어요.